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컨쇼에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시간에 학습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드렸다라면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입학사정관들이 뭐 이제 신문 기사가 됐건 아니면 어떠한 매체를 통한 인터뷰나 아니면 저희 컨쇼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Q&A 기사 같은 게 나왔거나 아니면 저희가 입학사정관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며 그 기사화됐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컨쇼가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해갖고 한번 세밀한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종합전형 1부 시간은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로 준비를 했고요. 자, 한양대학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인터뷰, 어떤 기사가 났는지 한번 볼게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을 보지 않겠다, 블라인드를 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보겠다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단순 수치의 그 성적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 교과 수상이 됐건 아니면은 뭐 세부 능력 아니면 창의체 이런 데에서 학업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인지를 분석을 한다라 그래요. 또한 저희도 이제 생기부 표본 집단을 분석하다 보면 공부 잘하고 내신 좋은 아이들이 세부 능력이나 이런 생기부가 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양대학교가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신의 적성 소질인데 한양대학교가 말하는 적성은 학업에 좀 가까운 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생명공학과를 가는 친구가 있다면 공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공대 라인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 화학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소질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다양한 노력을 해온 학생이어야 된대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이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어떻게 기재하고 어떻게 기입하고 어떻게 그거를 나타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성의 활동들 또한 어떠한 발전성의 활동들 이와 더불어 협력과 소통 공동체의식 협력, 소통, 공동체 의식은 의사소통, 누군가와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에서 학생들과 어떠한 의사소통을 했으며 또한 어떠한 리더적인 역할을 했는지 뭐 동아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특강에서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토론 동아리가 됐건 이런 거는 의사소통 능력을 좀 어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 소통, 공동체 의식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로 잘 지냈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재상이나 한양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 거를 저희 컨쇼 특강에서 지금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자, 바른인성과 자기주도 역량. 이 자기주도라는 건 자기가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건데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보고서 활동이 됐건 그 외의 활동들을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갖고 그걸 진행했으며 그런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점이 생기겠죠. 그거를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부 안에 있으며 한양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성과 자기주도 그리고 역경 극복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떠한 우리 아이가 뭘 만드냐면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그 보고서를 만드는 때 있어서 팀을 구성하고 이 팀을 구성해갖고 자기가 어떠한 리더로서의 역할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을 모으고 어떠한 리더로서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에
생활기록부에 좀 구체적이고 활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리더로서 의사소통하고 주제를 선정해서 어떠한 보고서를 만드는 절차가 있다 보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냐면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이 극복 사례를 나타낸다라면 한양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이 말한 이 부분들이 충족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4가지 항목을 가지고 뽑겠다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은 없어요. 단순 수치를 보지 않고요. 보시면 수상 경력이나 창의체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행동 특성 이 4가지를 분석을 한다 그래요. 그 외의 것은 이제 참고사항으로만 보고 이 4가지 주요 영역 외의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본다니까 한양대학교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4가지를 좀 중요시 해야겠네요. 첫 번째, 수상 경력 안에 교과 우수상이나 좀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며 학업과 비교과 활동들이 좀 조화롭게 있는 것들 그리고 교과 우수자 상이 많다라는 건 당연히 1등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알지 않을까요? 한양대학교는 그걸 보면 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의 그 외의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더라는 거죠.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나 뭐 봉사활동 그리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 4가지를 보겠다는 건데 그 안에도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떠한 좀 구체적인 어필이 필요한데 이 창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의사소통 능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당연히 학업입니다. 교과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그 공부한 내용들 아니면은 학업에 대한 태도 아니면 그 외의 활동들이나 수행평가 보고서 여러 활동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는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교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담임이 우리 아이를 총체적으로 다 요약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아이의 행동의 특성이나 종합 의견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의 장점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것을 잘한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잘 제시하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양대학교는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일단 입학사정관이 말을 했네요. 자, 학생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특징들이 학생부 곳곳에 일관되게 관찰돼야 된대요. 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전공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나 특징을 어떠한 역량,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학생부 곳곳에 일관되게 들어가야 된대요. 쉽게 말해서 1학년 동아리 활동, 2학년 동아리 활동, 3학년 동아리 활동들이 어떠한 스토리나 이런 발전성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기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3년간 꾸준히 축적되어 있는 일괄된 평가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축적되고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런 발전성을 보인다라면 한양대학교가 훨씬 많이 좋아하겠네요. 지금 보여드린 게 다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시간상 저희가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말했던 어떠한 기사나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해서 이제 체크했던 부분들을 글로써 나타낸 거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셔야 될 대학교는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저희 컨쇼는 연세대보다는 고려대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고려대를 훨씬 잘 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해드리긴 할 겁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고교 추천 1과 2 그리고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은 좀 뺐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나중에 저희 특기자 전형 담당 컨설턴트가 있는데 아마 방송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교 추천 1과 2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수생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학생만이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정규 라인을 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겠죠. 근데 일반 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교 추천 2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최저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 능력이 좀 느슨한 편이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교 추천 아이들은 학교에 추천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보증이 되지만 일반 전형은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최저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자, 그러므로 어느 정도 수능 학습에 병행하면서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쉽게 말해서 최저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 교내 학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아이들을 뽑는 이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랍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을 좀 볼게요. 고려대학교 인재상은요, 미래세계 재지평을 열어가는 개척지성이래요. 개척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척정신이 뭐냐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학업에서 무엇인가 학교에서 의문점을 던져주거나 학업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만일 내가 뭔가 배웠다라면 그 학업에서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다른 어떠한 더 발전된 활동들 또한 어떠한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의 유전을 배웠다면 학교에서 배운 그 유전에서 벗어나 뭐 더 전문적인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혈액이나 아니면 뭐 유전자의 뭐 줄기세포 연구를 한다거나 장애인 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그거를 현 상황에 맞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능력을 더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여는 창조적인 인재래요. 솔직히 말해서 개척 정신과 창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류 평등의 공여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의 기본은 의사소통입니다. 아까 한양대학교랑 비슷하네요. 자, 이것만 인재상을 보면은요. 일단은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비교과 활동 중에 중요시 보는 건 개척과 창의성이래요. 그리고 의사소통적인 리더십, 인성 이런 거를 본다라는 건 개척정신과 그러면 창조적 인재는 뭘까요? 그게 고려대학교의 핵심 키워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야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척정신과 이제 창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지식에서 배우고 정보를 습득한 거에서 벗어나서 학습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아, 내가 배운 학습을 어떻게 응용할 건지, 어떤 전문성을 높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한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대학교를 지원하는 전공이나 이거에 대해서 학업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진행할 건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소논문 R&E를 안 보겠다 하지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는 보겠지만 그 보고서가 아까 말한 학업에 관련된 발전성 있는 보고서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고교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안 된대요. 아,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던져줬을 때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전시키는 것들, 경험 있는 학생 혹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한대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개척과 창의성이 바로 이 얘기네요. 우리 아이가 학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배웠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대요. 뭐 보고서가 됐건 어떠한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뭔가를 해야겠네요. 즉 정리하자면 고려대학교는요.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대요. 성실하다는 건 뭐 성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모든 활동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참여를 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며 자기주도적 미래를 설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졸업 후에 우리 학교를 빛내달래요. 이게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지금까지 본 걸로 치면 이제 핵심적인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긴 하지만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아이들은 일단 공부를 잘해요. 그죠? 공부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했을 때 그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학업과 동아리를 연결하면 되게 좋겠네요. 우리 아이가 만일 경영에 대해서 배울 일이 없네요. 만일 사회문화 시간에 복지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갖고 더 연구하고 무엇인가 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이게 생활기록부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아까 말한 인재상과 지금 뽑고자 하는 어떠한 기준선의 하나를 저희 컨슈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저희 컨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생기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생기부와 어떠한 계획적인 생기부를 만들려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다 계획을 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알고 진행해야지 그때그때 닥쳤을 때 그 활동이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 평가는요. 학업 역량, 첫 번째 공부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인성,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그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학업 역량은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세부 능력도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내신 성적 보고요. 등급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원자가 받은 원점수와 평균 점수, 왜 등급에 크게 연연 안 하겠어요? 고려대학교는 특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와 특목고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원점수의 평균의 편차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은 1등급 찍어야겠죠. 고대 가려면. 그래서 과목 이수 인원 같은 거 모두 다 고려하겠대요. 특목고 뽑겠다라네요. 인성과 전공 적합성의 제출 서류를 통해서 종합평가하며 특정 활동 및 내역을 정해놓고 서류를 검토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니까 생기부를 계획하고 만들 때는 어떠한 동아리가 됐건 진로가 됐건 좀 연관성을 갖고 발전성을 만든다라면 좋겠네요. 자, 전공적합성에 대한 많은 지원자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래요. 전공적합성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그러지 않는데요. 자, 고려대학교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요. 고려대학교 전공적합성 평가는 지원학과가 속한 계열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평가래요. 쉽게 말해서 공대 가는 아이가 수학이나 물리, 생명화학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보통 하냐면, 자 보세요. 건축에 대해 얼마나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아이가 건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공대 전체를 볼 줄 안 하는 거죠. 공대를 지원하는 아이는 첫 번째 수학과 물리와 이런 기본적인 학업도 잘해야 되고, 또한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대해서 뭔가 활동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대에 관련된 활동들이나, 또한 그렇다 그래서 너무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3학년이 됐을 때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전공적합성에 좀 뚜렷한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아이가 그 전체 대학에 대한 이 공대나 아니면 경상대 이런 식으로 그 대학교 어문학과 같은 경우 어문대학이겠죠. 이런 전체적인 거를 좀 아울러서 좀 전체를 좀 볼 수 있어야지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생각이 아닌, 지금 입학사정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났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보이는 대로 읽으면서 저희 컨쇼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편은 한양대학교,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아마 편집이 한양대, 고려대 나눠질 수도 있고요.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편집을 할지는. 하지만 아직 우리 일부는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해드렸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많습니다. 기사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말한 게 더 많아요. 면접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시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키워드의 어떤 핵심 사항을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대학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